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비욘딘 처음 왔는데 서울의료원 신경과 유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파킨슨에 대한 강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유수연 선생님께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노인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뇌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위해서 집안 환경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실제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좋을지 혹시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컨텐츠는 일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킨슨과 치매 같은 노인 환자들을 위한 집안 꾸미기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위험 예방.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다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살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지 좀 덜 위험할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편안하게. 네, 위험을 그렇죠. 피했으니 좀 편안하게 맞죠. 살아보자. 일단은 저희가 살다 보면 위험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더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험 예방입니다. 그래서 낙상과 부상 위험도를 낮춰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똑같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컨텐츠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주로 이제 유수연 선생님께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나왔는데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보시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참 편안하게 창가에 앉은 그 나이 드신 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이 만족해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한번 체크를 네. 해주시면 저희 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빛, 아주 이제 좋은 자연광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이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네. 가져온 첫 번째 컨텐츠는 낮에는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실내를 꾸미는 게 좋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생각보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낮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정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연세 드시면 막 눈부시다 그러면서 방 좀 어둡게 하시거나 집을 너무 밝게 하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방이라든지 뭐 거실 같은 걸 가능한 밝게 유지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왜 좋을까요? 이게 낮에 어쨌든 밝게 유지하고 낮에 햇빛을 많이 쐬야 그걸 낮이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앉아 있는 게 일주기 리듬, 저희가 보통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건강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지되면 야간 수면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야간 수면이 사실 잘 되려면 어쨌든 낮에 깨 있고 이제 밤에 잠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네. 우리가 특히나 이제 사람이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빛이 들어와서 빛을 받고 그다음에 밤에는 어두워서 잠을 자고 이게 잘 돌아가야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특히나 요즘에 잠을 제대로 자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낮의 빛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전 시간대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햇빛을 받은 다음에 한 약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우리가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햇빛을 많이 봐야지 저녁에 이제 약간씩 졸리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골다공증 얘기 많이 하는데요. 거기도 햇빛이 중요하죠. 이렇게 햇빛에 대해서 적절히 노출이 돼야지만 저희가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얘기할 때 이게
선크림 안 바르고 맨살로 한 30분씩은 햇빛 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야지만 뼈도 건강해지고 사실 이제 우울증 예방에도 정말 네.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명료한 의식 상태가 낮에 잘 유지가 돼야 밤에 저희가 이제 선망 생기고 하잖아요. 잘 안 네. 되면 밤낮 바뀌시면 이게 선셋 페노메논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해가 질 때 석양 질 때 갑자기 막 헛게 보이고 막 혼동이 되는 증상이 있는데 낮에 잘 깨 계셔야 밤에 잠이 잘 오고 그래야 그런 선망 증상도 예방이 되고 결국 명료한 의식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게 낙상 예방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가능하면 밝은 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 계시는 게 좋고요. 혹시 나는 빛이 안 들어오는 공간이다라고 하면 낮에는 그래도 적어도 불을 켜놓고 우리가 빛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네.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놓으라고 했는데요. 이게 왜 놓으라고 해놨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별로 그렇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yes라고 해놨는데요. 저희가 딱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은 막 짐 같은 거 여러 가지 소품이나 짐 같은 게 막 이제 어지럽게 놓여 있잖아요. 한마디로 물론 공간이 지저분해 보이는 건 둘째치고 사실 시야를 모두 가립니다. 저 짧은 이쪽에서 저 끝에 방으로 가는 길까지도 내가 발 디딜 공간이 잘 안 보이고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회방 놓는 것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느낌도 있지만은 우선은 발 디딜 곳을 잘 확보가 안 되고서 나이 드신 분 넘어지기 쉽죠. 그리고 뭐 물건 자체에도 발이 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금 공간이 넓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발이나 이렇게 시야에 차이는 게 없는 것이 훨씬 안전한 그렇죠. 공간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집안의 구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집안을 적게 최소한의 물건들만 놔두고 우리가 좀 지낼 수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뭐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짐을 특히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내가 옛날에 사놨던 짐을 좀 버리길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놨던 물건들 좀 애착도 생기고 하니까 계속 좀 못 버리고 여기저기 놔두시거나 그리고 또 이제 팔다리 아프고 뭐 기운 없으시니까 물건을 그냥 바닥 쪽이라든지 좀 낮은 데 막 놔두시는 게 많으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짐이 놓여 있고 막 가구도 막 놓여 있고 하면은 이게 정말 시야를 많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 시에 딱 거기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져서 그런 게 정말 굉장히 좀 환자분들한테 해로울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파킨슨 저희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하는 말씀이 이상하다 우리 그 환자 보호자분들이 이상하다 우리 부모님 집에선 되게 못 걸으셨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잘 걷지 이런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네. 예. 파킨슨 환자들이 병원에 오면 더 잘 걷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마치 거짓말처럼 집에서는 되게 아장아장 걷던 사람이 병원에 오면 잘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는 방금 유수연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가 마음의 안정이 되죠. 왜냐하면 복도도 좀 넓고 내가 뭐가 걸릴 것도 없고 병원은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발에 걸리는 부분도 없고 하니까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병원에 오면 아무래도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높아집니다. 집중력이 높아져서 내가 약간 쉽게 말해서 딴 생각을 하고 막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면 넘어지거나 걸리거나 이렇게 좀 보폭이 좁아질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지금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림들을 또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들은 또 어떤 거를 좀 저희가 설명하는 걸까요? 이 왼쪽 네. 그림부터 먼저 한번 말씀 보면 이제 막 부탁드릴게요. 가전제품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막 이제 뭐 익스텐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기줄들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줄이 많으면은 사실 저도 발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전기줄도 좀 잘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제 벽에 붙여서 좀 내장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해주시면 발에 좀 걸릴 위험성이 적어질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펫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좀 미끄럼 방지하려고 혹은 발을 좀 덜 시리게 하려고 카펫 까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사실 잘 해놓으면 정말 좋은 건데 이게 사실 좀
좀 이렇게 끝이 오래되면 좀 말리잖아요. 말리죠. 저희가 안타깝게 말리고 하면은 요 말린데 또 발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또 약간 이렇게 구겨진 채로 접혀진 채로 저희가 방치가 돼 있으면 그거에 또 발이 걸릴 수 있기 걸리기도 때문에. 하죠. 예. 그러니까 네. 좋자고 놔둔 그 물건이 우리 생활에 방해가 위험할 수가 되고 있죠. 안전을 네. 이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테이프를 정리하는 카펫 같은 것들을 바닥에 잘 붙이게 할 수 있는 테이프를 팔더라고요. 그러면 테이프를 가지고 붙여 놓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우리가 발에 걸리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집안을 최대한 구조를 깨끗하게 단순하게 유지를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는 이제 집안의 동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칠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다녀야 되는 공간이 한 3개 정도로 좁혀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잠을 자는 침실, 두 번째는 화장실,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부엌. 그 3가지 공간은 반드시 돌아다녀야 되는데 동선을 어떻게 단순화하라고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뭐 이미 집이 다 있고 세팅이 돼 있으면 바로 바꿀 수는 없을 텐데 혹시 뭐 집안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좀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상황인데요. 혹은 이제 방을 정하시거나 가족들이. 근데 침실과 욕실의 동선이 최소화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또 나이 들수록 침실에 많이 계시고 하는데 침실에 있다가 일어나서 사실 화장실 많이 가시잖아요. 닦아야 될 수도 있고 화장실 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가는 길이 복잡하거나 거기가 뭐 이렇게 막 장애물이 많이 보이고 하는 동선이 복잡하면은 넘어짐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욕실이 좀 너무 복잡한 데서 못 찾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이게 그 단순한 것 같은데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그런 거를 좀 더 독립적인 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최소화되고 단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뒤에 이제 부엌과 발코니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워낙 식사 준비는 사실 저희가 끝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많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접근이 쉬워야 되고 그 내가 침실에서 나오거나 혹은 현관에 들어와서 부엌으로 가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게 돼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근이 쉽고 뭔가 이제 잘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쉽게 갈 수 있고 가는 길에 넘어지지 않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길에 그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집안이 으리으리하고 커다란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조금 작은 공간에서 내가 동선을 조금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선을 조금 단순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혹시 어떤 그림으로 가져온 걸까요? 뭐 누가 보더라도 뭔가가 좀 다급하고 뭔가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온 건지 한번 이거는 이제 시청하시는 볼까요? 분도 네, 한번 금방 맞춰보시면 될 것 맞춰보실 것 같습니다.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과정. 포인트는 여기죠. 그쵸, 이 부분입니다. 누가 문턱. 보는 것 알 수 있겠지만 네. 방에 많이 있는 그 문턱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의 주제는 문턱을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또 뭐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노화라든지 또 사실 질환, 단순히 나이 드는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근육 감소, 저희가 요즘 근감소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근육이 감소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보통 발을 드는 힘이 많이 또 감소가 됩니다. 근육이 빠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발을 높이 떼지 못해서 예전에는 그냥 잘 넘던 문턱도 발에 걸리게 되는 경우죠. 발을 좀 이렇게 높이 못 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가락 자체를 탁 부딪히면서 다치시는 경우도 많고요. 발가락 막 다치거나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탁 걸리면서 아예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다른 큰 관절의 부상이라든지 뭐 머리를 찔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상의 넘어짐 발생 예방 위해서는 집안 곳곳에 있는 문턱을 조금 없애주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화장실 갈 때 내가 지팡이나 아니면 보조기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턱이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그거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문턱 하나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이런 문턱이 상당히 나에게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러면 문턱을 없애라고 하는데 우리 집 이미 문턱이 있는데 어떻게 해? 이거는 보니까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 같은 데에서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면 한번 그거 제거하는 거, 뭐 내가 주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로 다니는 동선 쪽에서만이라도 한번 그 문턱을 좀 없애보면 그래도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은 혹시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왔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이게 저희가 조금 노인 중에서도 이제 파킨슨 질환, 그것도 좀 후기로 가신 분들은 보행 동결이라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바닥에서 안 떨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발이 안 떨어지니까 앞으로 고꾸라지시기도 하고, 최근에 그 뉴스 나온 그 70대 노인분이신가 갑자기 발이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해서 경찰분들이 뭐 출동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못 움직인 증상이 이러한 파킨슨 보행 동결인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사실 좀 해소하는 방법이 시각 자극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될 때 앞에 선 같은 게 보이면 저걸 넘는다라고 이게 되면은 그걸 넘는 식으로 그 증상이 조금 해소되는 게 있어서 네. 집안에 문턱은 없애는 대신에 저런 식으로 좀 보행 동결이 있는 분들은 선은 뭐 밟히질 않으니까 이렇게 선을 좀 그려 놓으면은 그런 걸 좀 넘는 식으로 해서 보행 동결을 좀 이제 없앨 수 있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도움이 돼서 네. 그런 걸 그려 넣는 것도 어렵지 네. 않은 것이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는 큐를 준다라고 음. 하는데, 환자분들이 다리가 딱 붙어가지고 다리가 떨어지지 않을 때 큐를 주게 되는 상황에서 다리가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큐가 이렇게 어떤 선을 보고 그거를 넘어가면서 혹은 밟고 가면서 다리를 떼는 게 가장 좋은 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에서 인테리어 바닥을 만드실 때에도 아주 완전히 밋밋한 이런 장판이라거나 아니면 거 막 말고. 현란하게 막 뭐 사각형 뭐 꽃무늬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걸음을 잘 못 걷는 분이 계실 때에는 바닥을 하더라도 약간 줄 모양이 있는 부분들을 고르시면 환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걸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재가 아니고 바닥재의 무늬를 결정할 때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 딱 보면 저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그럼 애기 키우시나 봐요 이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애기들 있는 집 느낌. 어떤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뭘 봐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포인트는 약간 바닥, 매트 같은 부분인 것 같고요. 한번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가져온 내용은 바닥에 매트재를 깔기.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하고 혹시나 넘어지거나 외상이 있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또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바닥이 그렇게 막 좀 아주 단단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미 좀 한동안 또 시공 유행이 막 대리석 바닥 같은 게 돼 있는 집도 많거든요. 그걸로 멋있게 보긴 너무 예쁜데 이제 미끄러지기도 쉽고, 사실은 미끄러져서 충격이 정말 큽니다. 특히 약간 그런 석재 바닥 같은 경우는 부딪히면 전혀 저희 충격이 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완충되는 게 없어서 그런 집이 당장 바닥을 바꿀 수 없다면 약간 매트 같은 거. 물론 근데 매트도 발에 걸릴 수 있으니까 너무 높지 않게 잘 시공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당장 매트도 놓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뭐 발이 또 이렇게 그냥 걸어야 된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양말을 좀 신는데 양말 중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는 양말을 신는 것도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양말을 신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미끄러워서 저희가 아주 권유하진 않지만 양말 안에 이제 저희 요즘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딱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신으시고 걸으면은 바닥재를 못 바꾸더라도 조금 미끄럼 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이 좀 많이 시리다고 하는 분이나 뭐 당뇨가 있어서 발 다치면 안 되는 분들은 또 양말이 있는 게 또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아기들하고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아기들은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저희가 매트를 꼭 깔아놓고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쉽게 다칠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보다는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으면 더 많이 부러지고 다칠 수 있다라고 해서 노인들이 계시는 집도 바닥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도 되게 중요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일반적인 그냥 그림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보시면 알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저희가 계단 약간 이것도 약간 석재 계단이긴 한데 계단을 올라갈 때 이게 좀 미끄러울 수도 있고 특히 외부에 맞습니다. 있으면 막 네. 눈비 젖기도 하고 뭐 신발하고 또 이렇게 막 마찰이 좀 부족해서 확 넘어질 수 있는데 거기 요즘에는 이제 마찰력 높이는 네. 좀 미끄럼 방지 테이프나 그런 패드가 또 요즘에 있더라고요. 계단에 네, 붙일 네.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거를 좀 설치해 놓으면은 저거 덕분에 이제 발이 확 미끄러지는 걸 좀 방지할 수도 있고 아까 저희가 선긋기 하는 것처럼 네, 조금 특히 노인분들은 좀 눈이 어리어리하셔가지고 그거 갖다 계단 그 턱을 잘 못 맞아요. 보실 때도 맞아요. 있는데 딱 검은 테이프가 붙게 되면은 저희가 요걸 턱을 네. 밟으면 되겠다 해서 좀 안전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걸 또 사용해서 좀 네. 이제 밖에 있는 계단 같은 걸 좀 마감해 놓으시면 집안 맞습니다. 계단이나 이런 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얼마나 비싸고 어떤지를 보려고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미끄럼 방지 테이프라고 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외부용도 있고 실내용도 있는데 외부용 중에서는 또 약간 야광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갈 때 내가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이게 계단의 끝이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단이 네. 똑같은 색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감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너무 어두운 데에서는 또 발을 헛디디기 그렇죠. 쉬운데 예. 그런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미끄럼 방지 이런 패드 또는 테이프 같은 것들 붙이는 부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건 딱 네. 보면 알죠.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왼쪽은 아마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화장실. 예. 욕실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보통 이게 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공공시설 같은 데 가면 꽤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바 같은 게 있고 또 오른쪽 이거는 벽에 있는 그쵸. 우리가 흔히 안전바라고 하죠. 그래서 뭘 사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안전바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욕실과 화장실에서 방지 패드 그리고 보조 손잡이 안전바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상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화장실하고 욕실이 뭐 파킨 질환 뿐만 아니고 여러 노인 환자분들 몸이 약간 약하신 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낙상 사고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낙상하면 막 밖에 나갔다 넘어지는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사실은 가정에서 그 낙상 사고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제 가정이니까 괜찮겠지 집안이니까 해서 오히려 긴장이 풀어져서 그러신 건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집안은 고립돼 있기 때문에 또 다친 다음에 또 발견이 늦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특히 화장실하고 욕실이 정말 위험한 게 거기는 정말 미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이 잘 튀는 곳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다음에 거기 뭐 비누라든지 그러니까 미끄럼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물질들이 많은 곳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도가 높은 곳이고 그래서 바닥은 어쨌든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이고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그냥 물 튄 대로 두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세면대 변기 욕조가 넘어지기 또 쉬운 곳이에요. 물 세수하다 물 튀고 변기 일어나다 주저앉고 욕조 넘어가다가 막 발 걸리기도 하고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잘 넘어지는 요 부분들에는 언제나 좀 기물 근처에 좀 잡고 일어서거나 넘어지는 순간 좀 잡아서 조금 그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보조바들이 있으면 정말 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 집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 한 70%가 이제 집에서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밖에서 넘어지는 것보다는 집에서 넘어지는 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못 볼 수가 있어서 내가 넘어져서 어떤 상황일 때 누군가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안을 더 안전하게 꾸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되게 고급진 어떤 공간을 사진 찍어 놓은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좀 은은한 그런 빛깔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왔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등이 들어와 있죠. 그쵸.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보통 우리가 센서 등이라고 하는 야간 조명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야간 센서 조명도 이렇게 보면 저희는 뭐 가볍게 생각하면 무드등 같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야간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 따라 켜지는 등이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인분들이 사실은 밤에 이제 자다 깨시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잠에서 그냥 얕은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 가고 싶을 깰 때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저희 처음 말씀드렸듯이 밤엔 좀 어둡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일어났을 때 또 불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어두운 데서 또 이렇게 넘어지거나 뭐 발 다치거나 이러실 수 있어서 딱 움직일 땐 조금 불이 좀 필요한데 화장실로 이동하거나 뭐 거실 나가거나 할 때는 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걸 또 이제 저희가 뭐 다 등을 기억해서 못 켜시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움직이는 동선 따라 탁 켜지는 그런 게 네네. 설치가 돼 있으면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 밤에는 어두워야 된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빛공해라고 해서 밤에는 정말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해야지 잘 잘 수 있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암막, 네. 검은 커튼을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센서, 우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조명등이니까 평소에 주무실 때는 빛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설치해 놓으면 저희가 걸을 때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낙상이 일어나는 집안이 70%지만 집안 중에서도 제일 많이 넘어지는 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그렇죠. 가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바닥이 미끄러워도 그럴 수 있지만 뭐가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빛이 들어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조명 등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특히나 수명이 좀 길죠. 이렇게 해드려 봐도 배터리 아까워서 그냥 꺼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게 아주 그렇게 그런 거 걱정할 정도로 배터리가 빨리 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설치해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 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유수연 쌤께서 AI로 만든 네. 그림들이어서 사실은 다들 처음 보는 그림이실 텐데요. 이거는 어떤 목표로 가지고 온 그림일지 한번 맞춰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좀 답이 노골적으로 보이긴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 움직이실 때 네. 뭔가 잡고 있죠. 아까 네. 말했던 안전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또 그쵸. 안전바를 예.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왔고요. 앞에는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욕실 네. 화장실뿐만 아니고 사실은 안전바는 좀 생활 환경 곳곳에 좀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화장실만 해서 어지러운 게 아니고 뭐 화장실 욕실 나오는 벽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막 그때 목욕하고 나오시면 좀 어찔한 경우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침실 거실도 가다가 갑자기 좀 어찌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요리나 설거지도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오래 서 있다 힘 빠져요 말을 저희 힘이 꼭 빠질 병원 수 오시면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신발을 갈아 신을 때도 벽이 이렇게 좀 약간 갑자기 좀 어찌라거나 뭐 비틀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바 같은 게 있으면은 조금 저희가 아무래도 넘어질 때 좀 잡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훅 넘어지는 속도를 좀 잘만 잡으면은 이게 확 꺾여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보다 아유 얘를 좀 잡고 의지하면은 그런 것도 좀 안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면 좋고 근데 이제 그 대신 너무 미끌거리거나 막 손이 시린 소재로 해버리면 잡다가 오히려 미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그렇지 않은 소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바라고 있는 게 내가 걸을 때 조금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잘 뭐 일어날 때 쓰고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생각보다 다리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 화장실이나 이런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도 되게 힘들거든요.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의지를 하는 게 있으면 훨씬 일어나기 편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그림 같은데요. 이 그림은 아까 똑같은 안전바 같은데 뭐가 다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바닥에 네.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긴 한데요. 이거는 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어쨌건 우리가 단차가 있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 밑에 부분 바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컨텐츠는 계단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끄럼이 방지가 되는 경사로, 슬로프 같은 그런 경사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경사로가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가 써왔는데요. 혹시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제 뭐 노인분들 뭐 파킨슨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근육 감소증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예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계단이 발이 그만큼 안 올라가고 발이 그래서 턱에 걸리기도 하고 내려올 때도 비틀한 거죠. 이제
발이 딱 떨어지니까 네. 네. 한쪽으로 저희가 지탱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이미 보행기나 뭐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태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계단을 사실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로 너무 이제 경사가 또 너무 급하면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로 해놓으면은 조금 걸어가기 쉬우시고 오르내리기가 좀 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좋으시고요. 네. 그 대신에 그냥 경사로 할 때도 소재를 좀 고려해서 눈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뭐 워낙 뭐 날씨가 맞죠. 변화무쌍해서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밀림이 방지되는 소재로 미끄럼 좀 방지되는 소재로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보행 동결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만한 경사로도 좀 계단처럼 보이는 선을 좀 표시되어 있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 보면 이제 뭐 1층이 당연히 좋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는 내가 1층에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거는 뭐 2층이나 3층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그거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상당히 예, 고립되실 수 많더라고요. 있죠.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조금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위험 예방은 어느 정도 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편의 증진. 위험한 게 좀 없으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게 이제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교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제 생활 공간을 우리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그림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 바지를 보시면은 네. 이제 굉장히 허리가 굽어 있는 환자분 사실 이건 뭐 파킨슨 환자뿐만 아니고 정말 뭐 척추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허리 굽는 노인분들은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건강할 때 만들어 놓은 싱크대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 막 의자를 밟고 올라가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 저 네, 의자에서 지금 여기 미끄러질 수도 보면 있고 예, 왼쪽 이렇게 그림은. 예. 뭔가 받침대를 밟고 올라가셨어요. 예, 그리고 너무 또 그렇게 올라가니까 싱크대가 낮아져서 사실 저러다 앞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끄러질 수 위험천만하죠. 있죠. 예. 네. 그리고 머리를 싱크대 저기 위에 찬장에 다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싱크대 자체를 낮추고 조금 수전을 좀 편하게 가깝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짐들은 가까운 데 뺄 수 있게 조금 옆에 찬장을 좀 둔다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생활 공간을 바꿔주면 좀 허리가 불편한 분들도 좀 자기 일을 계속 하실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그러면 싱크대 이거를 다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뭐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알아봤더니 이게 싱크대를 새로 다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 보면 싱크대를 자르는 게 있습니다. 잘라서 사용하는 사람의 키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시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아주 많이 비싸지는 않는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요즘엔 이제 지자체와 함께 같이 해서 훨씬 저렴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정책 같은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훨씬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이런 위에 보시면 왼쪽에 계신 분의 여기 보면 이 수납장 우리가 서랍장을 상당히 높은 위치죠. 사실은 저분 같은 경우는 저 서랍장 손이 안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저런 걸 꺼내다가 보면 뭐 넘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예. 깨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사용하시는 물건들 내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키가 닿는데 밑에 쪽 이런 오른쪽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제분이나 이렇게 집안을 방문하셨을 때 내가 많이 쓰는 것들은 밑에 쪽에 놓을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외국 사진에서 제가 가져왔던 건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휠체어 같은 거를 타는 분들도 내가 스스로 식사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런 설거지를 할 수 있도록 아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다리 공간.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큰 차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인테리어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조금 발굴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좀 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일지 한번 보면서 네. 유수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옆에 정답도 좀 써놓긴 했는데 네네네.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의 노인분들 찾아지면은 이제 찾아보면 그 이미지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왼쪽처럼 바닥에 그냥 앉아 계시고 따뜻하게 온돌 장판 전기장판 뒤지고 가만히 네. 앉아 계신 게 많거든요. 앉는 네. 도구 하나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근데 이런 자식 생활이 사실 전통적인 모습이고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지만 사실 고령이 되시면은 저와 앉은 자세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고요. 관절 아파서 막 아이고 구구 하면서 일어나는 게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도 좀 앉을 의자가 있으면 좀 거기 기대서 좀 쉴 수도 있는데 그냥 바닥밖에 없으면 바닥까지 앉는 것 자체도 또 부담이 맞습니다. 되시거든요. 그러다 넘어지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식보다는 좀 입식 생활을 좀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저희가 양식 생활을 하는 게 좀 우리 것 같지 않지만 노인분들이 앉아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바닥에 등을 따뜻하게 지지는 거 그리고 뭐 침대에서도 우리가 요를 깔고 눕는 것들이 한국식이고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서 자는 거는 조금 서양 스타일이어서 우리 거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체공학적으로 봤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이나 이런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 거는 의자가 맞고요. 그리고 침대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이불, 요를 깔고 자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에 있어서도 당연하겠지만 뭐 소파에 비스듬히 눕거나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대는 것이 훨씬 자세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써보시면 훨씬 편한 거 아실 것 같고요. 이렇게 내가 장소를 이동하더라도 훨씬 좌식보다는 입식 그리고 요를 깔고 자는 것보다는 침대가 조금 더 편하고 이동이 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두 분 다 약간 눈을 감고 있어서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어느 하나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는 조금은 편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조금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한 분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한번 저희는 왼쪽에 계신 분은 좀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좀 거동이 안 좋은 좀 병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침대를 요즘에 약간 병원식 침대라고 하거든요. 그런 침대를 좀 설치하는 경우가 이미 있으세요. 근데 보통 보면 가드레일 같은 게 이미 있어서 좀 갑자기 밤에 막 내려가서 낙상되는 걸 좀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가드레일 자체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는 데 좀 도움될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요즘엔 조금 더 해서 이제 기계식으로 탁 누르면 자동으로 높낮이 조절하는 기능이 딸리는 것도 있어서 내가 뭐 혼자 일하기 너무 힘들 때 높낮이를 좀 못 편 다음에 일어나면 또 그게 쉬워지니까 이런 침상을 이용하는 것도 몸이 불편한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은 뭐 좋은 소파 쓰고 집 좋으신 것 같은데 되게 편해 보이는데. 고급 소파 같은데 사실 너무 푹신한 소파는 정말 노인분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몸이 확 그냥 감기듯이 들어가는 소파는 뭐 기분 편안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관절에도 허리 같은 데도 안 좋고요. 한번 그렇게 쑥 들어가면은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지세요. 아무리 눌러도 또 다 푹신하니까는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서 앉았다 일어날 때 힘들고 그러다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너무 푹신하고 막 깊이 잠기는 소파는 권유드리지 않는다. 오히려 몸이 푹 파묻히는 그런 소파들은 오히려 약간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바둥바둥 거려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손상 우리가 뭔가가 더 불편한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 너무나 단순하고 다들 아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 위의 그림은 뭘까요? 딱 보이긴 하지만 딱 보이죠. 사실 뭐 애기들은 또 이것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서리 책상이라든지 이런 가구 모서리가 뾰족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지나가다 부딪힐 수도 있고 넘어졌을 때 이 모서리에 부딪히는 순간 정말 큰 부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뾰족한 부분들은 안전을 위해 조금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자들 3가지가 있는데 2개는 별로 하나는 좋은 건데 2개 중에 딱 저거 2개는 하나는 정말 푹신하게 뒤로 넘어갈 수도 있고 흔들의자인데 몸이 너무 뒤로 가고 사실은 나이 들었을 때 로망 중에 하나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흔들의자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아주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고 환상을 좀 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 바퀴 있는 의자. 바퀴가 있는 의자죠. 외래에서 제가 꼭 다 치우는 의자인데 아주 위험한 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거에서
엉덩방아 찧으면서 고관절 음. 골절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좋은 게 이제 오른쪽의 의자라고 저희가 가져왔는데 그쵸. 이게 예. 왜 그럴지 한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막 딱 이제 등 자세를 조절하기 딱 그 고정하기 좋은 정도의 그런 적당한 높이의 등받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마 좀 무게감이 있어 보입니다. 무게감이 좀 있는 게 좋죠. 쉽게 밀리진 네. 않고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함부로 조금 밀리지 않으니까 좀 안전하고요. 옆에 또 손잡이가 있어서 맞아요. 내가 좀 기운 없을 때 딱 이걸 짚고 짚고 일어날 수 일어날 있게 수 해주고요. 있고. 네. 아마 바닥에 또 바퀴 같은 것도 없고 네. 잘 미끄러우면 안 되는 그런 소재로 맞습니다. 되어 있으면 밀리지 않아서 더욱더 안전할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안전에 좀 도움이 되는 의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약간 자세 불안정이 있으신 음. 분들은 저는 현관에 반드시 예. 이런 스툴 같은 의자를 하나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진 않습니다. 스툴 의자지만 이렇게 밀리지 않는 의자. 그거를 벽에다가 벽에 붙여 대서. 놓으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많이 넘어지시는 또 하나의 공간이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다가 벗다가 아니고 신다가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한 발을 들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 스툴이 있으면 앉아서 우리가 신발을 갈아 신으면 훨씬 안전하게 네.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런 현관에 하나 음. 스툴 같은 걸 놓으시면 조금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신고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예. 샤워실, 그렇죠. 욕실. 샤워실에서도 우리가 샤워할 때 샤워부스. 계속 오랜 시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 보면 어지럽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앉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받침 예, 같은 걸 미끄러지지 하나 않는, 놔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샤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작은 관심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사실 총정리. 이 내용은 뭐 저희가 다 네, 기존에 한번 다 봤던 거기 네. 때문에 이런 너무 푹신하고 너무 편안한 것보다는 조금은 자세를 똑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너무 미끄러운 이런 식기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미끄럼이 방지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무슨 미끄럼이 좀 안 되는 이런 매트 같은 거 깔아놓는 그런 식탁보 같은 거 깔아놓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한 이런 신문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사실은 노인을 위한 복지용품들이 훨씬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이죠. 그런데 일본에서의 고령화, 노인들을 위한 고령자 친화형 주택을 만드는 것들을 신문에서 그림으로 만든 걸 그냥 따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말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화장실과 욕조, 실내, 그리고 5개 현관과 계단, 슬로프를 만들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런 기사들을 참고해서 보시거나 남의 좋은 건 배워야죠. 그래서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이런 일본에서 나오는 노인 친화용 용품들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조금 좋은 아이디어 많이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합당한 그림이라고 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네, 이거? 제가 좀 이상적인 행복한 느낌의 맞습니다. 그림을 만들어 왔는데 보시면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햇빛이 중요하고요. 햇빛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강조한 입식 생활. 침대도 있고 적당한 높이의 탁자와 밀리지 않는 의자 이런 것도 있고요. 바닥에는 약간 매트가 있어서 미끄럼도 방지되고 아마 좀 넘어졌을 때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을 것 같은 소재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뭐 밑에 양말과 신발에 뭔가 미끄럼 방지가 있다고 상상하겠습니다.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딱 적당한 자세로 잘 앉아 계신 또 자세 유지하면서 이런 거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인테리어도 상당히 단순해서 화사하고, 뭔가가 헷갈리지 않을 그쵸, 것 같은 그런 이상적인 인테리어를 AI가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집 꾸미기를 하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신 이런 어르신들 꾸며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질문을 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누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파킨슨 같은 집에서 안전해야죠. 근데 지팡이나 특히나 이런 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오히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우면 불편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끄럽고 빤빤한 것도 좋진 않지만 울퉁불퉁하거나 걸림돌 그게 결국은 바닥에 뭔가 걸리는 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 불편한 거 맞는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친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특히나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요. 보조기구를 써도 위험 요소 많습니다. 많고 당연히 다양한 이런 도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쓸 수 있게 나왔으면 그렇죠. 좋겠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뭐 남의 아이디어도 들어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직접 만들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안에서 당연한 얘기들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뭔가가 새로운 걸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잘 들어서 정리해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40세 여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읽고 답변 해봐 주실까요? 40세 여자분이시고 언젠가부터 왼손만 떨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조금 불편한 자세를 취했을 때 떨린다. 손목을 살짝 비튼다든지 뭐 엄지척을 했을 때. 그리고 2년 전쯤에 한번 의식 소실이 돼서 중환자실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왼손 엄지부터 신경이 죽어서 마비가 된 적이 있다. 한 손만 이런 경우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왼손만 그러니까 떨리는 것도 만약에 뭐 2년 전쯤에 신경 손상으로 떨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신경 손상이 일어났던 원인은 그때 이제 저희가 뭐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무슨 진단명을 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뭔가 신경이 손상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있을 수는 있고 근데 손상된 다음에 떨리시는 거면 저희가 뭐 신경병성 떨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봐서는. 예.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조금 증상만 듣고는 저희가 뭔지 상상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왼손이 다쳤던 이유가 중추신경 뇌 쪽인지 말초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지금 떨리시는 양상을 저희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의 문제인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이런 걸 한번 보기만 해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병원을 찾으셔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등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센서 등도 좋은데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작은 등을 켜고 자는 건 안 좋은가요? 오히려 안 좋을까요? 저는 센서 등도요. 근데 이 조금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었습니다. 옛날에 병원에서도 병원의 병실에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 같은 걸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낙상 예방 보는데 그런 걸 할 때 보면 얼마나 예민한지를 결정하는 것들도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은 등을 켜고 주무시는 건 저는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빛공해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고요. 가능하면 잘 때는 어두운 게 좋습니다. 잠을 잘 때는 가능하면 어두워야지 뇌에서 딴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나는 눈 감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라고 하지만 그 사이로 빛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눈이 아니더라도 빛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등을 켜고 주무시는 건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켜야 되는 게 아니라면 권하진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누구님 질문인데 집안에서만은 아니지만 요즘 광고에서 노인분들 걷는 거 보조해주는 무릎 감싸는 도구 같은 거 뭐 등산 보조 도구 같은 걸 판매하던데 파킨슨을 걷는 게 휘청거릴 때도 이런 도구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저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뭔가 이제 무릎 저희가 다치는 걸 하는 무릎 보호대 같은데 아마 이제 파킨슨으로 걷는 나빠지는 건 조금 저희가 이제 도파민 신경세포 소실로 걸음이 달라지는 거라 요건 아마 관절 약하신 거에 대한 보조라든지 아니면 넘어졌을 때 조금 이제 부상 방지 목적이 더 강할 것 같아서 이제 뭐 파킨슨 걸음을 뭐 극복해준 도구라고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파킨슨 때문에 걸음이 나쁘고 좀 넘어지기 쉽고 혹은 이제 무릎 관절이 좀 그 관절 약해지면 눌리는 게 있는 분들한테 좀 보조적으로 쓰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예 휘청거림 뭐 이렇게 균형 장애를 완벽하게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근육이 잘 버티질 못하니까 그 잡아주는 밴드들의 역할은 보통은 그 근육을 안정시키는 거여서 덜 아프게 하는 건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너무 그거에 의지하고 하루 종일 차고 다니면 오히려 근육이 약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빼고 하시고 내가 근력 운동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차고 다니시는 건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권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아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신데 예, 똑같이 진짜 예. 친구님 네, 내용도 비슷하네요. 비슷한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오래 다닐 때 하기보다. 아플 때는 당장 잠깐은 하는 건 좋은데요. 그거를 평소에 이제 근육을 키워가지고 걔네들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네, 예, 이진희님 질문 이것도 중요한데요. 한 2개 정도 더 받을 예, 수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예, 깊이 잠든 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은 치매 어르신 통제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참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희도 네. 외래로 오시면 정말 어려운 고민이 얘기입니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밤중에 사실은 배회하거나 하는 분 정말 많으세요. 뭐 치매 증상 중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낮에 잠을 막 주무시거나 해서 낮밤이 바뀌어서 나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진짜 낮에 잘 깨어 계시고 이상이 없는데 밤에 무조건 나가시는 건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 보면 낮에도 막 꾸벅꾸벅 졸고 그러다가 밤에 확 깨시면서 활동성이 네, 올라가서 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낮에 좀 늘어져 있고 너무 활동을 못 하시면서 밤에 깨는 게 아닌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자꾸 나가는 것 자체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밤에 왜 충분히 주무시지 못할까에 대한 네. 얘기를 먼저 하는 게 훨씬 맞을 거 아닐까 생각하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맞아서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거면 다 됩니다. 이런 방법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한 2개 정도만 더 받고 네. 질문 사실은 질문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갑자기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치매에 대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예쁜 치매가 있고 못된 치매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사실 뭐 생소하긴 한데요. 예쁜 치매, 알코올 중독.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저는 2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자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예. 있죠. 그래서 조금 조용하게 기억을 잃어가고 이런 치매가 있는 반면에 내가 본능이 약간 살아나는 그런 치매가 있고 여러 가지 치매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 이게 사람의 요즘 MBTI 성격이 다 다른 것처럼 치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성격이 좀 나오는 게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매 자체가 나쁘고 예쁘고 뭐 착한 치매가 있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는지도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제가 풀리는 맞습니다. 식으로. 맞습니다. 내가 좀 참고 있는 부분이 풀리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치매 종류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나 표현형이 전혀 다른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있어서 못된 치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치매 증상이 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만 치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주신 중에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누구누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중교통 이용 시에 많이 위협적이고 불안한데 이동 시 안전 요령도 많이 홍보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이제 학회가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가면 교통약자가 탈 때 정말 모든 걸 다 멈추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서포트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불안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런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해서 조금 교통 상황에서는 정말 좀 배려해 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초조하지 않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코멘트를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꼭 다루고 제가 끝내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파킨슨 또는 치매 같은 이런 노인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때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그리고 유수연 선생님 나와주셔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처음 나왔는데 방송 재밌게 잘한 것 같아서 아주 보람찹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